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6월달에 올린 동영상에 이어서 GBOM2에 해당됩니다. 강력한 항암식품입니다. 지난번에 펄먼의 GBOM에서 Green Bean Onion 했고요. Mushroom Berry Seed가 오늘 할 차례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버섯이 굉장히 비싼데 한국에 오니까 버섯이 싸서 너무 좋아요. 버섯이 확실한 항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버섯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요. 암 증식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것만 봐도 항암 효과가 굉장히 확실하죠. 에르고티오네인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베타글루칸 면역력을 확실히 올려주죠. 항에스트로겐 활성물질 유방암을 예방합니다. 바이오틱 다당력,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 촉진합니다. 면역력도 올려주고 항암작용도 확실하게 있죠. 자, 버섯 특별히 흰양송이나 크림이나 포르토벨로 새끼가 크레민이죠. 이런 버섯은 실험실에서 아로마타제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을 형성하는 효소를 만드는 건데 그걸 못 만들게 하니까 확실히 항암 작용이 있는 거죠. 버섯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34%나 낮고 특별히 유방암 발생률이 35%나 낮습니다. 그러나 버섯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식품이죠. 에르고티오네인은 장수 비타민이에요. 진시 황제가 찾은 불로초가 버섯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항산화제로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서 특별히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스로부터 산화되지 않도록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가 앓는 모든 질병의 90%의 확실한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르고티오네인은 느타리버섯에 많습니다. 버섯 사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베타글루칸 면역력을 증진한다고요.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파이토케미칼인데 면역계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확실히 증진시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버섯 추출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쭉 보니까 면역세포의 성장과 성숙, 면역 조절 분자의 생성, 침입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우리가 어릴 때는 비가 많이 내리면 청석이 있는 그 산에 이렇게 놀러 가면 온 땅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모기버섯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버섯인 줄 모르고 막 소쿠리에다 담아다가 많이 먹었어요. 장 건강을 높여주고 변비, 포만감, 단세지방산. 이건 뭐예요? 지방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먹어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심장, 뇌, 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민감성, 대장증후군도 해결하고 대장 건강을 증진하고 치질 또 예방과 치료, 그다음에 자궁 건강까지, 지혈까지 하는 아주 좋은 식이섬유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밥상에서 굉장히 부족한 영양분에 속하죠. 1년간 표준식단에서 고기를 대체한 비교 그룹을 연구해봤더니 칼로리 섭취도 낮고 체중도 낮고 BMI도 낮고 허리 둘레도 낮고 체지방도 낮고, 그러니까 이게 식이섬유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버섯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한 것은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드리신 모기버섯입니다. 버섯 사실 때 특별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류예요. 어저께 카스코에 베리류를 사러 갔더니 블루베리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도 이제 베리류의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리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은 과일입니다. 당분도 낮게 하고 영양분은 높고 파이토케미칼은 높고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 아까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자유기 다 같은 말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세포막, DNA 손상, 세포 구조를 손상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작용을 하고 있고, 베리류 섭취를 높이면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심장질환, 항동맥경화, 항뇌졸중, 항치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병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죠.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메타 분석 연구에서 분석된 거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항염증 효과 및 암 예방, 안토시아닌과 대사산물이 세포의 천연 항산화 및 해독 효소를 촉진하고 세포 신호 경로와 특히 염증과 관련된 경로를 변경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요 단계가 넘으시면 항암이죠. 그 다음에 C반응성 단백질과 같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염증을 아주 낮춰주는 일을 한다. 그죠? 엘라그산, 레스베라트릴, 그 다음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 신생을 억제합니다. 항암작용을 굉장히 확실히 하는 게 알려진 거죠.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 항산화제, 혈중 항산화 능력을 높여주고 혈관벽에 특별히 그 내벽에 염증성 세포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혈압 조절과 개선을 해줍니다. 석류주스에 대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 낮춰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보면은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소화관에서 포도당을 흡수 억제해서 혈당을 식후에 스파이크를 만드는 걸 제한해 주고요. 공복 혈당 및 당화 혈색소까지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뇌 건강,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항산화 물질, 유리기 차단으로 산화 스트레스죠. 뇌 세포 보호, 인지 향상, 치매 위험. 노인들은 정말 베리를 많이 드셔야 되겠죠. 플라보노이드, 신체의 천연 항산화 및 해독 시스템 촉진으로 뇌 세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주고 염증 예방, 뇌 혈류 향상으로 뇌 건강을 향상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식품 섭취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블랙베리를 한 번인데요. 블랙베리는 그렇게 맛이 없죠. 색깔도 새까맣고 음식 가운데 이 보라색이나 까만색이나 남색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게 안 되죠. 보통 비타민 B군은 음식 신진대사, 대사율에 관여하는데 특별히 뇌신경 조직을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보면 B1, 2, 3, 4, 5, 6, 9, 12까지 다 있는데 보세요. 두뇌 비타민, 신경조직, 신경전달, 신경계, 중추신경계 발달, 신경전달, 신경세포만 건강, 신경에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음식에 들어있는 자연 비타민 B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보면 또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82%입니다. 뇌세포의 지방산 구성이 굉장히 비율이 높죠. 뉴런, 신경악외세포, 내피세포의 구조와 기능 모두 조절하고요. 특별히 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었습니다. BBB 통과, 뇌혈관 장벽 통과하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뇌세포 보호 회복, 콜린,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물질이죠. 뇌 기능과 발달에 중요한 DNA를 합성하고요. 탄닌, 뇌 신경보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방해,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게 치매잖아요. 그 다음에 셀레늄, 뇌 기능, 산화 스트레스, 항염증. 그래서 식품 가운데 검은색을 좀 많이 드시되 특별히 베리 종류에서 검은색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BBB를 한번 보면 BBB가 뭐냐면 Brain Blood Barrier, 뇌 혈관 장벽입니다. 밑에 보는 것이 혈관이죠. 혈관에 피가 지나가고 있죠. 우리 몸속의 관은 수도관처럼 이렇게 스테인레이에서 발표로 된 게 아니고 세포들이 막 모여갖고 촘촘히 붙어서 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상세포, 주변세포, 내피세포 이렇게 평활관까지 쭉 해갖고 혈관에 피가 내려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뭐예요? 안토시아닌은 요 부분들을 다 뚫고 뇌세포에 직접 작용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작용을 하는 겁니까?
블랙베리는 보면 지방과 지방산이 있는데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82%. 이게 인지와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14%나 있습니다. 자,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일종이죠. 신경세포 손상과 사멸 예방, 항산화제, 항염증제, 안토시아닌, 빨강, 파랑, 짙은색 말하겠죠.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를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 암으로부터 전부 다 보호해줘서 뇌 건강에 특별히 좋으니까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집안에 노인이 계신 분들은 정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손실 예방, 자가 포식력, 강력 증진, 망가졌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세포를 다 먹어치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특별히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 이제 뭐 가스코 같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식품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벌크로 막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좀 싸게 사놓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올 때 방부제를 많이 해오니까 꼭 물에 담갔다가 씻혀갖고 다시 말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 듣고 한번 해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날씨안주와 견과류의 주요 이점, 날씨안주는 아몬드, 치아씨, 아마씨, 쌈씨, 햄프시드라는 거, 잣, 피스타치오, 호박씨, 해바라기, 참깨, 허도, 땅콩도 다 들어가죠. 가공하지 않은 자연음식의 지방 공급원이며 파이토스테롤, 미네랄, 산화 방지제를 포함한 다량의 미량 원소가 풍부합니다. 견과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콜레스테롤, 혈관 기능 개선, 체중 유지, 식후 혈당 부하까지 다 낮춰주니까 건강에 상당히 이롭다는 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자, 혈관 건강 가운데 심혈관 건강. 견과류와 씨앗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여 장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견과류의 심혈관 관계의 이점을 보면 콜레스테롤, 내피 기능 강화, 산화 스트레스를 다 낮춰주기 때문에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죠. 아마씨는 수축기 및 이한기 혈압과 0.지표를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깨 가루가 된 것은 뭐 스무디나 이런 데 넣으면 좋겠고 샐러드나 통으로 된 건 밥에다 넣어가서 같이 드시면 좋겠죠. 체중 유지, 칼로리가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섭취를 조금 더디게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제안했고요. 미국 성인 대상 대규모 연구를 보면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은 자주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BMI나 허리 둘레 지수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류와 견과류의 지방층을 보면 우리 몸이 섭취한 각종 파이토케미컬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80%나 되고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지방질이 필요한 지방질이죠. 항심장질환, 항당뇨,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무기질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무지질이 아닌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라고까지 말하죠. 자, 그럼 이 좋은 견과류를 하루에 얼마 정도 먹으면 될까요?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도리어 독이 되겠죠.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짚습니다. 아래로 짚고 한 움큼이에요. 그게 약 1온스 28g에서 30g 정도예요. 그냥 하나씩을 우리가 쉽게 치면 잣은 10에서 15알, 땅콩은 8알 정도, 호두는 중간 사이즈 한두 알, 아몬드는 7알, 캐슈는 4-5알, 피스타치오는 15알, 피카는 피스타치오는 10알, 피카는 한 15알 정도. 이게 다 합치고 하루가 아니에요. 한 개씩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섞으면 절반, 2가지 섞으면 절반, 3가지 섞으면 3분의 1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견과류도 충분히 섭취해서 요즘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